공천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의 전정희 의원이 탈당했습니다. 지역구 출마를 선언한 전 의원이 무소속으로 나설지 아니면 국민의당에 입당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별 현안과 예비 후보자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구도심 활성화를 과제로 둔 전주 갑 선거구입니다. 2월의 마지막 날 전북에는 거센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더 떨어져 춥겠지만 모레 낮부터는 추위가 물러날 전망입니다. 전북대 의학계열 지역 인재 선발에서 수능 최저 등급에 미달해 할당된 인원마저 다른 지역 학생에게 넘어가는 등 전북 학생들의 학력 저하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익산을 현역 의원인 전정희 의원이 탈당했습니다.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평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역구 출마를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무소속 출마와 국민의당 입당을 놓고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1차로 공천이 배제된 익산을 전정희 의원이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전 의원은 270개 시민단체가 모인 국회 의정모니터단이 자신을 19대 국회의원 가운데 상위 18%로 평가했다며 더민주의 컷오프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외부 인사를 정략적으로 공천하기 위해서 현역 여성 의원에게 하위 20%라고 하는 불명예를 안겨서 정치 생명을 끊어버리는 당에 제가 더 이상 남아있을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전정희 의원은 지역구 출마를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변수는 무소속으로 출마하느냐 아니면 국민의당에 입당하느냐입니다. 국민의당은 현역 의원 3명을 다음 달 28일까지 추가로 영입해 교섭단체가 될 경우 선거보조금 72억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이 때문에 전 의원의 영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표적으로 해서 컷오프가 된 것인지 실제로 평가에 의해서 제대로 된 평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한 많은 국민들이 의아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당 지도부에서 아마 판단을 하고 또 필요하면 접촉할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나 전 의원이 국민의당에 입당하면 기존의 예비 후보들과 경선을 치를지를 놓고 마찰이 불가피해 무소속 출마와 국민의당 입당을 놓고 많은 고민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선거구 백정이 본회의 통과를 남겨뒀지만 사실상 전북의 선거구가 10개로 확정됐습니다. 전주방송은 총선을 앞두고 각 선거구의 예비 후보자와 지역의 현안을 살펴보는 순서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구도심 활성화를 책임질 전주갑의 예비 후보들을 소개합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두 11개의 동으로 구성된 전주갑은 중앙동과 노송동 등 주로 구도심이 몰려있는 선거구입니다. 또 중화산동과 평화동, 인후 3동처럼 대규모 아파트 단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옥마을에 치우친 상권을 구도심 전체로 활성화하고 서민층의 복지 혜택을 늘리는 게 큰 현안입니다. 한쪽으로 다 치우치다 보니까 또 한쪽에서는 많이 쏠린다는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집중적으로 같이 더불어서 할 수 있게 해주면 정말 감사하죠. 새누리당에서는 천상덕 국토부 한국도시정비협회 감사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윤덕 현 의원 1명만 예비 후보 등록을 해 당내 경선 없이 곧바로 본선에 나섭니다. 국민의당은 예비 후보자만 6명이어서 치열한 당내 경선이 불가피합니다. 강동호 전 서울경제신문 기자, 이기동 전 광주고등검찰청 검사, 김광수 전 전북도의회 의장, 홍찬혁 세계사이버대 외래교수, 이관승 전 코아백화점 회장, 유철갑 전 전북도의회 의장이 경선을 치를 것으로 보입니다. 무소속 예비 후보로는 이범석 전 헤럴드 종합뉴스 편집부장과 유종근 전 전라북도 지사가 등록했습니다. 전북의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전주갑 선거구는 재선에 도전하는 현역 의원과 이를 저지하려는 후보들이 뒤엉켜 4대1 이상의 경쟁 구도가 예상됩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왜곡되거나 조작된 선거 여론조사를 신고하면 최고 5억 원의 보상금을 받습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여론조사의 왜곡과 조작을 없애기 위해
최고 5천만 원인 신고 보상금을 5억 원으로 크게 늘린다며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익산시장과 도의원 후보를 뽑는 경선을 국민참여 여론조사로 확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4월 총선과 함께 치러질 익산시장 재선거와 전주 제2 익산 제4선거구의 도의원 보궐선거 경선 후보를 각각 권리당원 30%, 국민 70%의 전화 여론조사로 뽑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여론조사는 안심번호제가 아닌 단순한 전화 여론조사여서 조직력이 동원될 우려가 커 보입니다. 다음 달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선로 배분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인 가운데 전라북도가 전라선 KTX의 증편을 계속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오는 8월 수서발 KTX가 개통할 때 전라선 KTX의 증편이 필요하다고 보고 국토교통부와 철도시설공단을 방문해 전라선 KTX의 증편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4월 호남고속철도 개통 이후 전라선 이용객은 47%나 늘었지만 전라선 KTX 운행 횟수는 편도 기준으로 하루 10차례에 그치고 있습니다. 봄의 문턱인 2월의 마지막 날 전북에는 눈보라와 함께 강한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3일절인 내일은 기온이 더 큰 폭으로 떨어져 춥겠습니다. 하원우 기자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거센 눈보라가 몰아칩니다. 도로에는 금세 눈이 쌓이고 차량은 미끄러질까 거북이 운행입니다. 전북에는 오늘 2cm 안팎의 눈이 내렸습니다.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체감기온은 하루 종일 영하권을 밑돌았습니다. 변덕스러운 날씨에 시민들은 어깨를 잔뜩 움츠렸습니다. 봄이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부터 이제 날씨가 짙었더니 오늘 굉장히 비바람이 치고 상당히 날씨가 춥고 그렇네요. 내일은 기온이 더 떨어집니다. 전주가 내일 아침 영하 5도, 산간 지역은 영하 10도까지 내려가겠고 한낮에도 기온이 2도에서 5도에 머물러 춥겠습니다. 기온은 북쪽의 찬 공기 유입과 함께 복사 냉각이 더해져 내일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춥겠지만 모레부터는 따뜻한 남서풍이 불면서 기온이 올라 추위는 풀리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수요일인 모레부터는 낮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올라 추위가 물러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라북도가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를 정비하고 여러 위원회에 중복해 참석하는 위원들을 해촉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최근 2년 동안 한 차례 이하로 열린 위원회 24개 가운데 6개를 통폐합하거나 폐지하고 18개는 통폐합이나 폐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4개 위원회 이상의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 33명을 재위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북 학생들의 학력 저하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북대 의학계열 지역인재 선발에서 수능 최저 등급을 충족하지 못해 선발 인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최상위권뿐만 아니라 전체 학생의 학력 수준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전북대 치대가 지역인재 전형으로 선발한 학생은 모두 8명. 이 가운데 무려 6명이 수능 최저 등급을 충족하지 못해 최종 탈락했습니다. 지역 학생들이 탈락한 정원은 정시 모집을 거쳐 대부분 다른 지역 학생들로 채워졌습니다. 이번 입시에서 의치학계열에 우리 지역 학생들을 좀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수능 최저 등급을 다소 낮췄습니다. 그런데 그 성과가 그다지 좋지 않아서 매우 안타까운 그러한 심정입니다. 전북 학생들의 학력 수준은 최상위권뿐만 아니라 평균적으로 전국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 전북 중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2013년 이후 3년 연속 전국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고등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도 17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권입니다. 학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지만 전북교육청의 기초학력 보장 예산은 해마다 줄고 있고 초중학교의 각종 시험은 줄줄이 폐지되고 있습니다. 방과 후에 고등학교 미달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그 기초학력 대상 수업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의 효과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조금 미심쩍어하는 부분도 있어요.
전북교육청이 국가가 주관하는 각종 평가 시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면서 학생들의 학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오는 4월 28일부터 열흘간 열리는 전주국제영화제가 올해 영화의 거리에서 집중 개최됩니다. 전주시는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식과 폐막식을 포함한 모든 행사를 영화의 거리에서만 진행해 영화제의 집중도를 높이고 영화의 거리와 구도심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3년 만에 폐막식을 부활하고 열흘간의 영화제 기간 내내 영화 상영과 시상식, 각종 행사를 이어가 영화제의 완성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전주시가 풍남문에서 야간 조명 공연을 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한옥마을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야간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풍남문에 3D 조명을 비추는 공연을 하기로 했습니다. 공연은 오는 7월 말까지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밤 9시부터 10분간 하루 2차례씩 이루어집니다. 임실과 고창에서는 우유뿐만 아니라 치즈와 요구르트까지 다양한 유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갓 짜낸 우유로 만든 국내산 유제품은 맛뿐만 아니라 영양 또한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 송창균 기자입니다. 전북은 국내 유제품 생산 중심 지역입니다. 임실과 고창, 남원 등에서 3만 마리에 가까운 젖소를 키워서 우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20여 개 농장이 치즈와 요구르트 등 다양한 유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농장에서 직접 짠 우유로 치즈를 만들어서 피자도 만들어보고 직접 먹어보니까 안심이 되고 좋습니다. 이들 농장에서 생산하는 치즈와 요구르트는 여러 목장에서 원유를 모으는 별도의 집유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그날 짠 우유를 곧바로 사용하기 때문에 깊고 진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찢어 먹는 스트링 치즈와 구워 먹는 할로미 치즈, 와인과 어울리는 고다 치즈, 산양유를 혼합한 요구르트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또 단백질과 지방, 비타민 등 필수 영양소들이 농축돼 있고 불면증 치유에 좋다는 연구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그 목장에서 당일 착여한 원유를 가지고 자연 치즈나 발효유, 유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국내 소비자들의 입맛에 더 맞고 진하고 더 신선한 유제품을 접해볼 수 있음으로써 전북에서 유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목장에 대한 정보는 국립축산과학원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JTB 뉴스 송창룡입니다. 육아수당과 출산지원금, 전기료 감면 등 출산 관련 복지 서비스를 읍면동에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정부 3.0 맞춤형 서비스에 따라 5개 이상의 기관을 방문해야 받을 수 있었던 출산 관련 복지 서비스를 다음 달부터 읍면 동사무소에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속과 관련한 사망자 재산 확인도 개별 기관 대신 읍면 동사무소를 방문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군산시 수송동과 나운 2동, 완주군 이서면이 읍면동 복지허브 시범센터로 선정됐습니다. 이들 읍면동에서는 복지 담당 공무원이 직접 주민을 찾아 상담하고 주민 개개인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읍면동 복지허브 센터를 계속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전주 상고회의소의 신축회관 기공식이 오늘 전주시 효자동 서부신시가지 신축 부지에서 열렸습니다. 전주 상공회의소 신축회관은 지하 4층, 지상 11층, 연면적 2만 2천 제곱미터로 건립되며 내년 9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전북은 내일 대체로 맑겠지만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춥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진안과 장수 영하 10도 등 영하 5도에서 10도의 분포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전주 영상 4도 등 2도에서 5도의 분포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3m로 높게 일다가 낮부터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모레 낮부터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추위가 풀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